자, 태광입니다. 태광. 자, 지지리도 못 가고 있던 태광. 최근에 이제 최근 기자재 랠리가 나오기 전서부터 이미 먼저 돌았어요. 태광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낮은 쪽의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기자재 랠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돌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최근 이제 기자재 나오면서도 약하게 따라 들어가 지금 이제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앞에 이제 신고가 기록했다가 밀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아주 강한 흐름들 보였었고요. 장중에 12% 어제는 뭐 조선주들 다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마침내 이 태광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저쪽에 하나 있고요. 16%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일단 뒤쪽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원래 굉장히 비쌌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기존에 우리 종목 분석 이미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 들어갔죠. 이게 굉장히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자, 최근에 이 업황주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상대적으로 싼 종목 사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저쪽에 전력주들 같은 경우도 산일전기,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넥선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난 4월달 같은 경우 왜 넥선을 사라 그랬냐라고 하면 그 비교 드렸잖아요. 방선주 전체가 다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패대기 주인 넥선 같은 경우는 못 갔거든요. 하나오션이 그랬었고, 넥선이 그랬었고, 삼성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었죠. 이게 삼성중공업의 성향 스타일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분류드렸잖아요. 제일 늦게 맨 뒤에 들어서 뒤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일 세죠. 뒤로 가면서 제일 세죠.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저희 최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보시죠. 삼성엠텍. 삼성엠텍 글로벌 점유율 60%의 엔진 부품사. 이제 글로벌 점유율 60%라는 거는 뒤집어야 가면 조선 쪽 이쪽 잘 나간다면 무조건 같이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조선 기자재가 원래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자주 중에서 가장 강한 쪽의 종목이 현대마린엔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마린엔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왔던 거는 현재 마린엔진의 경우에는 우리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 물량까지 받는다 이겁니다. 중국 물량까지. 중국 애들이 엔진이 안 돼. 그래서 중국 물량까지 받기 때문에 더블, 그죠? 모멘텀이 더블이야. 그래 당연히 현대마린엔진이 겁나게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삼양엠텍도 중국, 일본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PER 10배도 안 되고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개 취급을 받고, 당연히 가죠. 오리엔탈 전공 당연히 가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려. 태광에서 쭉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 다 태광이나 성광밴드나 둘 다 똑같은 피팅 밸브 옛날서부터 같이 쭉 오던 이런 기업들이었었는데, 성광밴드한테 뒤지죠 태광이. 그러니까 태광도 원래 태광이 뒤에 성광밴드보다 더 윗줄에 있던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태광이 메이저, 그리고 성광밴드가 바로 뒤따라오는 이런 형태 구조였는데 지금 판때기가 박혔지 않습니까? 이게 주력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이 피팅 밸브는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랜트에도 들어가고요, 발전 쪽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석유화,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 이렇게 다 들어가죠. 쭉쭉쭉 성광밴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광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화 플랜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 ENA가 나오고, 하나오션 나오고, 현대중공업 나오고, 현대건설도 나오고, 두산에너빌도 나오고 이랬죠. 태광에 없는 종목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거. 두산 LLPT. 그래서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조선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선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발전 플랜트 이쪽이 성광밴드가 태광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요거 타고 성광밴드가 먼저 올라 들어갔고요. 태광의 경우는 성광밴드하고 사이클이 조금 달라요. 그게 보면은 성광밴드가 헤매고 있던 시절에, 자 다시 가서 보시죠. 2021년입니다. 태광은 2021년에 팍 치고 돌았죠.
성광밴드는 2021년에 반대로 적자예요. 자, 똑같은 피팅 밴드인데 성광밴드는 2021년에 적자고요. 2020년에는 흑자, 21년에 적자. 얘는 2020년에 적자, 2021년에 흑자. 그리고 이 뒤와서 2023년에는 최대 실적. 사이클이 다르죠? 이게 이제 주력 사이클을 서로 바꿔 잡아가지고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태광 같은 경우는 유화 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얘기가 나오죠. 2차 전지. 자, 여기 자회사의 2차 전지. 예전에는 반도체로 구분된 적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쪽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이게 2차 전지 이것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돌아 들어왔다가 2차 전지가 가라앉아가지고 눌려 자빠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둔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회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앞서는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뒤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얘가 이렇게 민기적 올라오는 이 사이에 얘도 신고가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다라고 제가 이 종목이 유일하게 PR 10배도 안 됩니다. 얘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라고 추천을 드렸었더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얘가 18배로 와 있어요. 그래도 쌉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얘가 처음부터 이제 답을 제시를 드렸죠. 적어도 10,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기자죠. 나도 기자재요 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 사이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거 미친듯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진중공 32배까지 가버렸어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졸지에 지금 18배를 들어와도 그래도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명함은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저평가가 됐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뒤에 가서 태광은요 그렇게 싸다 그러는 오리엔탈 전공보다 이제 더 낮아요. 더 낮죠. 그럼 태광은 이게 안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매수하실 때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 놈 사면 돼요.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른 걸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주가 싼 거 저 바닥에서 치고 도르는 거, 자, 일단 우선 싸 보이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한선 같은 경우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선이 실제로 싸지는 않습니다. 저 앞쪽에 워낙에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싸 보이는 주가가 저가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 요런 쪽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때라 그러면 이건 노리게 되죠. 근데 항상 이런 건 노려 들어가야 되면 피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싼 걸 노려야 돼요. 즉 메이저 밴드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싼 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죠?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서, 자, 여기 이거 보시자고요. 이렇게 조선 기자재 당연히 잘 나가는데 이거 보시라. 이거 하나도 못 오르고 이 주가가 그전 작년 11월 달 주가고요. 저 왼쪽으로 가면 2004년 초 주가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조선이 진짜 신나고 미친듯이 지금 모멘텀까지 받아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작년에 360억이었고 올해는 620억 이렇게 전망이 되고 실제로 실적도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같은 수준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 싸다 그래서 저평가 주고 그리고 이거 추천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카페 지금 다 똑같이 해요. 어제 넥손 같은 케이스도 그랬었고요. 그 앞에 산일전기가 그랬었고요. 전력설비에 산일전기가 그랬었고 그거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주식이에요. 이게 다루기 쉬운 방법이에요. 업황 섹터가 강한 섹터들 화장품들 똑같습니다. 그 화장품들 중에서 위쪽에 네임드 종목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잖아요. 나오죠. 방산도 네임드들이 쭉 나오죠. 조선도 네임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조선 기자재도 네임드들 유명한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종목들 쭉 나오잖아요. HBM도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업황으로 이렇게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밑에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 사면 무조건 버는 거예요. 반도체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던 이 테스 지금 저점 대비로 벌써 15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이 테스가요 지금 PR 몇 배냐 그러면요 이게 10배밖에 안 돼요. 이제 9.9배입니다.
당연히 빠르고 강하게 올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임드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싼 게 아니다. 저게 무슨 500원짜리 종목, 1010원짜리 종목 이따위 거 말고요. 업황이 강해졌을 때 똑같이 실적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종목들, 업황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실적이 똑같이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싼 거 새로 계속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고 가고 있죠.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태광. 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저 유명한 이제 저가 쪽에 세력형 네임드 한선 올라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되게 정말 쉬운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번 4월 달의 경우에 현대로템도 아니고 한화에어로도 아닌 넥슨을 선택했냐? 그전엔 방산 같은 경우에 풍산 같은 케이스도 있었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 그러고서 추가적으로 막 튀어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좀 따라가지 좀 말고 사라 그럴 때 사지 왜 이제 난리들이냐 뭐 이래가지고 분석도 나갔었죠. 이런 거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분석했을 때 그렇죠. 조선주,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이거 산하오션 장기 바닥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분석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석 드릴 때 똑같이 설명드렸잖아요. 자, 앞쪽에서 얘가 지금 방산 몫이 어디 반영이 되었냐 이거야. PR 6배밖에 안 되는데, PR 6배면 금속 주가만 반영을 했지 방산 몫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세요 그러고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첫날 이날 넥스트에서 추천을 드렸죠. 반짝하고 들어 올려지자마자 이제 시작했다 라고 바로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넥스트에서부터. 자, 주르륵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임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밑에 있는 거, 지금 같은 조선에서 삼성중공업이 될 테고요. 쭉 들어왔었죠. 이제는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더 싸지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선두주. 이렇게 사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천재투자TV 여기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저만 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기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이게 똑같은 스타일로, 그래서 저거 똑같은 스타일로 비슷하게 이렇게 실제로 삼형엠텍 같은 경우도 저만큼 빠르게는 아닙니다만 저 밑에 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추천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 삼형엠텍 같은 경우도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 앞에서부터 지금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빠져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지금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에 보면 있어요. 이런 거 튀어 나올 때 이런 거 잡고 들어가고, 여기서 잡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세들 어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시세 같은 경우, 어제 시세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앞쪽에서 보면 벌써 다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분석할 때쯤 돼가지고 어제였죠? 이날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종목 분석할 때쯤 되면 벌써 주가가 20%를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야 되는 거 그 앞쪽에서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여기서 실제 사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재료 매매 전문가, 세력 매매 전문가, 테마 매매 전문가, 급소 매매 다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오르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쭉 다 들어가세요. 그냥 쭉.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거 딱 한 사람만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죠. 재료주 헌터 무료방. 재료주로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종목 재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라 그러면 이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이분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매매를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로 두고 이거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자, 종목들, 저런 종목들 아무 뉴스나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올라갈 만한 이슈가 걸리는 저런 종목들, 주가 재료것들 나오는 족족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 반드시 하나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매매 잘 하시는 분 넣어야죠. 그 다음에 세력주 다른 매매하는 거 잘하는 분은 또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줄줄이 이거 다 이렇게 하나씩은 찾아서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자 오늘도 또 위로 올라 들어가서 3,344포인트에서 시작이 되네요. 자 오늘도 당겨야죠. 선물 없이 만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